2차 전지 소재 시장에 증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사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워낙에 2차 전지 배터리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열풍이다 보니까 소재 업체들이 시장이 계속 커질 걸 염두에 두고 미리 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증설도 증설 나름이겠죠? 막 증설했거나 증설 계획을 밝힌 기업들 중에 증권사가 이건 잘한 증설이고 뭐 단순하게 사이즈를 키우는 게 아니라 구조적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호평을 했다든지 러브콜, 탑픽 지정을 한 2차 전지 소재주 어디일지 오늘 모빌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곳이죠. 지난 7월 8일 배터리 양극재 증설 투자를 알려왔는데요. 2022년까지 6천억 원가량을 투자해서 포항 영일만 일반 산업단지 부지에 연간 6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양극재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로써 포스코 케미칼은 광양 구미 공장에 이어 포항까지 국내에서만 연간 16만 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확보했고요. 60kW급 전기차 180만여 대를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국내뿐만이 아니죠. 해외에서도 공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빠른 조달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코스겠습니다. 자, 미국, 유럽, 중국 쪽에서 타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2025년까지 국내외 합쳐서 총 생산 능력 27만 톤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1월 달에 1조 3천억 원대 엄청난 스케일의 유상증자 소식을 발표했던 이유가 있었네요. 다만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것에 비해 증권사들이 7월 달에는 리포트를 다루지 않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6월 23일 신한금융투자 리포트가 가장 최근치인데 여기서는 포스코 케미칼의 확장 전략은 좋지만 새로운 양극재 고객사를 확보하거나 해외 투자와 같은 신규 모멘텀 확인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고요. 목표 주가는 1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SKC입니다. 동박업체죠. 증설을 바탕으로 실적을 끌어올리겠다라는 SKC의 계획에 흔들림 없이 진행 중이더라고요. 지난 7월 7일 말레이시아 동박 생산설비 증설에 2,55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미 4월 컨퍼런스 콜에서 회사가 귀뜸을 했었는데요. 자, 이 말레이시아 공장은 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일부 라인을 양산하면서 판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연간 10만 톤에 가까운 동박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고요. 이렇게 확정 발표난 말레이시아 외에도 몇 군데 스케줄이 더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들어서는 폴란드에 SKC도 따라 공장을 만들지 않을까 전망이 있고요. 미국에서도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이 조지아주에 들어서면서 SKC도 따라 짓지 않을까 정도 유력 후보지들이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의 시각도 체크해 볼게요. KB증권은 SKC가 설비 증설 그리고 이익 증가라는 성장주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목표 주가 2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하반기엔 이익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전지용 동박 5공장의 상업 생산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미 6월부터 생산을 시작했고 풀 가동된다면 동박 매출액은 26.5%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분기별 최대 실적 행진도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자, 과연 2025년까지 글로벌 동박 생산력 1위를 달성하겠다는 SKC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첨보입니다. 전해질 첨가제 시장에 있어서 글로벌 1위를 달리는 곳이죠. 7월 7일 약속이라도 하듯이 대규모 증설 소식을 밝혔는데요. 새만금 산업단지에 5,125억 원을 들여 F전해질 제조 설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잠깐 여기서 F전해질 설명 듣고 가실게요. 다 같은 전해질로 보신다면 오산입니다. F전해질은 차세대 전해질로 2013년에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고급 재료고요. F전해질을 쓰면 기존 전해질보다 배터리 수명도 길어지고 안정성도 높아지고 출력도 높아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바로 증권사의 시각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설 모멘텀에 힘입어 증권사들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한국투자증권은 이런 증설 처음 본다면서 목표 주가를 24% 상향했습니다. 지금 F전해질은요, 소수의 고성능 전기차 업체나 LG에너지솔루션, CATL 같은 글로벌 탑티어 2차 전지 업체들 정도만 첨가해 왔었는데요. 앞으로 이 비중 최대
100%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따라서 구조적인 성장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면서 강력 매수 추천을, 목표 주가는 31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호평을 한 또 다른 증권사도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은 5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큰 그림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고요. 호평 릴레이인가요? 미래에셋증권에서도 첨보를 두고 실적 피크아웃이 뭐예요? 하반기에 또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꼽았습니다. 다만 이 기대감이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빨리 올랐다는 점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최고 목표가를 쓴 유한타증권 31만 원과 7월 15일 주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반드시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극재 업체 에코프로비엠입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고객사로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을, 협력사로는 LG에너지솔루션이랑 폐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 모빌리에서 한번 다뤄드렸기 때문에 이번 편은 최신 리포트만 체크해 드릴게요. BNK 투자증권에서 이제는 해외로 직접 나갑니다 라는 리포트를 발간했는데 해외 증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이 해외 공장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에코프로비엠 역시 고객사 따라 해외 현지 공장 건설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또 7월 7일 참 많이 나오네요. 4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공장 신설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 요 4천억 원으로 한 4만 톤의 해외 증설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회사채나 추가 자금 조달 금액까지 더한다면 추가로 더 증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2025년까지 양극재 캐파를 24에서 25만 톤까지 키우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추측되고 있어요. 자, 따라서 앞으로 4, 5년은 신공장 가동과 해외 공장 착공이 맞물려 있어서 고성장이 담보돼 있다면서 목표 주가 30만 원을 외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배터리 소재 기업 중에 탑픽이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점까지 알려드릴게요. 예, 여기까지 배터리 소재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얼마 전 K배터리 전략 짚어드렸듯이 기업이 앞에서 이끌고 정책이 뒤에서 밀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되겠습니다. 2030년까지 배터리 1등 국가 도약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이 시점, 따라서 성장할 2차전지 소재주에도 관심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모빌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